지금 우리는 현재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이렇게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병이 체포되어서 구금되는 그런 영화 같은 장면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엄연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위법 무효의 영장을 과도하게 신체를 구속한 이 사항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한다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지 3일째입니다.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이런 조사 거부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 그리고 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가 궁금합니다. 자, 윤기찬 부위원장님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어떤 효과를 낳을지 해석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만 볼 때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은 뭐 진술 거부와 관련돼서는 이게 뭐 헌법상 또는 법률상 권한이다 여부를 떠나서 네.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불가피한 면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논란을 떠나서 예컨대 지금 수사기관이 세 군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만약에 수사를 끝내고 기소하게 되면 검찰이 또 송치하게 되면 네.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을 하는데 문제는 일반 수사기관의 송치처럼 검찰이 보안 수사만 하고 넘기는 것이 아니고 네. 만약에 구속영장이 만에 하나 발부된다 하더라도 10일, 10일 나눠서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도 공수처와 못지않게 심도 있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 수사 자료를 보면 공수처는 그렇게 수사 관련 자료가 많지 않은 것 같고 네.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선도적으로 진행해왔거든요. 그렇다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이 공수처보다는 검찰에 많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러면은 검찰에서도 피의자 신문을 할 텐데 그때는 좀 더 복합적이고 심도 있는 신문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데 네. 공수처에서 편면적인 신문에 만약에 응답을 했다가 이 응답한 내용과 검찰이 갖고 있는 자료가 배치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략상으로도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도 네. 공수처의 수사에는 답하지 않는 것이 전략상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일단은 뭐 공수처 수사에 응하지 않는 게 방어권 차원에서 그리고 또 나중 검찰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일절 응하지 않는 게 오히려 전략적이다 설명인데 지금 공수처 입장에서는 어차피 윤 대통령은 어디 있는지 분명하고요. 강제 구인의 방법도 있을 텐데 뭐 사실 강제 구인을 한다 그래도 또 묵비권을 행사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또 그 수사기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명백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가 계속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그건 구속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구속할 명분이 더 생긴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중앙지법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체포영장 이 적부심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적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려줬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수사하는 거는 부당하다. 그리고 서부지법이 체포영장을 발부해준 것도 부당하다라고 한 주장의 명분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네. 때문에 더 이상 이 수사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명분이 사라진 상황에서 끝까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오히려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 중요 임무 종사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계속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동 정범인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계속 그냥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다. 오히려 본인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방어권을 행사 못하는 것이다. 전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묵비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은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발언들을 이어갈 걸로 예측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측은 다양합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아무도 예측을 정확하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